너무 쉬운 거라 말씀 안 드렸던 거 몇 가지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화면 들어가셔서 HD 또는 FHD 아무거나 좋습니다. FHD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밑에 보면 새 레이어 만들기 하면 여기 만들기를 누르면 위에 이렇게 짠 하고 레이어가 하나 나타나고 레이어 앞에는 바둑판 모양이 나옵니다. 이 바둑판 모양은 투명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눈이 있는데 밑에 배경 눈을 끄잖아요. 그러면 밑에 흰색이 안 보이게 됩니다. 눈을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흰색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도형 만들기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밑으로 왼쪽으로 와서 밑으로 오면 여기 지금 네모가 있어요. 네모, 차 있는 네모. 이걸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원도 타원의 일종이잖아요. 딱 눌러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쫙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원이 나오고요. 긴 원, 넓은 원 나올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이 나옵니다. 정원.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이렇게 도형이 좀 만들어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빨간색 선택이 되어 있어서 얘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그리면 노란색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밖에 테두리 색깔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클릭을 하면 자, 요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얘를 선택을 하면요. 네, 변형 제어. 네. 원을 하나 그려서 Shift 눌러서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고요.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획이라고 있는데 이건 밖에 테두리입니다. 빨간색 테두리를 얼마나 두껍게 할 것인가 옆에 있는 숫자는 그 두께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하면 빨간색이 크게 작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 밖에 있는 줄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점선, 그죠? 아주 점선 이렇게 선 모양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숫자가 있죠. 숫자 여기 숫자는 선 길이 점 길이입니다. 이거를 1로 바꾸면 좀 더 촘촘해지겠죠. 여기에 5 띄고 2 적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밖에 테두리의 점의 그 선이 이렇게 간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는 게 있고 다른 방식으로 원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요. 이쪽에 위에 보시면 여기 선택, 셀렉트 도구가 있습니다. 셀렉트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특정한 부분을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네모나게 지정할 때가 있고 누르면 또 동그랗게 지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각형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려가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거의 같은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모를 선택하고 눌러서 원으로 바꿨죠. 선택해서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번에는 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선만 쭉 나옵니다. 이만큼만 선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갖춰진 이 안쪽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 안쪽이 선택이 되면요. 요걸 갖다가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이후에 뭐 글씨를 이 밖에다가 뭐 채우기를 한다든지 붓으로 쓰면 요 안에만 내가 쓴 기능이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색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없이 색칠을 하면 전체가 다 색칠이 되지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두고 색칠을 하면 이 영역에만 색칠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여기 편집 들어가시면요. 밑에 보면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채우기. 뭔가 색으로 채우겠다. 채우기를 누르면요. 이 안에 어떤 색으로 채울 거냐? 정경으로 채울 거냐? 배경으로 채울 거냐?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전경이고요. 이게 노란 게 정경이고 뒤에 있는 게 배경입니다. 일단 정경으로 많이 쓰시겠죠? 정경으로 하겠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을 하면 이 안에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 선택한 이 영역 안에 이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레이어를 하나 또 다시 열어가지고, 자, 내가 이 영역을 선택해서 하나 그렸잖아요. 그 눈 없애고 다른 레이어를 선택해서 요 선택한 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여기에서 편집해서 또 채우기를 해도 여기에 또 채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썼으면 이 영역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내가 선택한 부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딴 걸 선택해도 얘는 안 없어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컨트롤 D 다 했다. 컨트롤 D를 기억하십시오. 컨트롤 D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게 없어진다. 내가 선택한 이 영역이 없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새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 밑에 거 눈을 꺼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꺼서 안 보이는 거고요. 자, 새 레이어에 제가 다시 이 영역을 원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이 원 안쪽에 색칠을 하고 싶지가 않고 이 원 바깥쪽에다가 색칠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원 바깥쪽에 그럴 경우도 있으시겠죠. 선택을 들어가셔서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반전, 뒤집는다. 이 뒤집는다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 처음에 지정한 거랑 반대로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원 안을 선택했는데 이번엔 원 밖을 선택해줬죠. 가만 보시면 이 캔버스 끝에도 이렇게 점선이 찍혀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전을 해가지고 편집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하시면 요 밖에 이렇게 색칠이 되게 되는 거죠. 밑에 꺼버리면 이 안만 비어 있고 밖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곳 그 안쪽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고, 선택에 들어가서 반전을 눌러주면 거꾸로 뒤집어진다. 다시 제가 반전을 클릭했거든요. 눈 끄고 반전을 클릭해줘서 편집을 해서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도형 툴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영역을 선택해서 채우기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은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형 툴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면 좋은 점은 안에 있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죠? 들어가서 도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레이어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채우기의 색깔을 바꾸면 색깔을 뭐 얼마든지 빨간색 했다가 노란색 했다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을 그릴 때는 웬만하면 이 도형 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컬러 지정이 상당히 편하고 좋다.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에 대한 거 요거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네모나게 선택하느냐 동그랗게 선택하느냐. 네모나게 동그랗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선택해 보겠다. 그게 올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감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리는 모양대로 선택이 됩니다. 내가 그리는 모양대로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편집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양대로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시겠죠. 네, 요거 기억하시고 요 올감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각형은 뭐냐면요. 다각형은 원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전에 선택했던 이 점이 나오죠.
이 점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었는데요. 요걸 갖다가 점점점점 하니까 조금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각형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각형 선택해서 일단 컨트롤 D를 누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각형은 점과 점을 이렇게 이어서 도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각진 것을 만들 때 좋은 게 이 다각형 툴, 요 다각형 올가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편집 들어가서 채우기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요만큼만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툴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 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요것도 선택 툴입니다. 요거는 매직 툴인데요. 매직 툴인데 여기 레이어 6번에 제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일단 선택한 영역을 없애서 이 매직 툴은 뭐냐면요. 이거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걔랑 비슷한 색깔을 찾아서 딱 묶어주는 거예요. 비슷한 색깔로 비슷한 색깔끼리 딱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밖을 선택하면 요 투명한 곳만 딱딱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거꾸로 이 안을 선택하면 이 노란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죠. 이게 이렇게 단색으로 분명하게 색깔이 구분이 되는 곳에선 이 매직 툴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사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완전히 대비가 있는 그런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이 다각형 툴로 배경을 없애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다 이제 그러한 개념이다. 이게 뭔가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택은요, 이 색칠을 할 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지우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레이어 6번 여기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만큼을 없애고 싶어요. 이만큼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에도 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각형 올가미를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만큼을 내가 선택을 해줬어요. 이만큼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 6번을 클릭을 하고 이 도형이 레이어 6번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딜리트를 딱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우는 영역을 선택해서 채울 수도 있고 그만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 좀 빼고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요거는 뭐야? 스포이드 모양이죠. 스포이드 모양은 뭐냐면요, 이 색깔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 컬러를 선택할 때는 여기 컬러를 눌러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 이렇게 두 개 그림을 또 그렸고요. 그러면서 편집해서 이제 채우기 해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팔레트를 색깔을 여러 가지로 지정해서 썼는데 이 색을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눌러서 이 색을 찾기가 보통 힘들지가 않죠.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일단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색깔 지정한 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아니죠. 요거죠. 요 스포이드를 눌러가지고 얘를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스포이드. 스포이드가 선택이 안 됐네요.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고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걸 한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딱 클릭해주면 여기 색깔이 바뀌죠. 여기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스포이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란 걸 탁 클릭하면 여기 노랗게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색깔로 다른 곳에 영역 지정을 해가지고 채우기를 하면 노랗게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스포이드다. 이 스포이드는 색깔을 딱 뽑는데 굉장히 좋다.
픽슬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사진 들어가 가지고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 포토피아에서는 그런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있는데요. 이쪽에 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사진 모양이 있어요. 요거 갤러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클릭을 하시면요. 사진이 쫙 나옵니다. 이 이미지가 픽슬러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예, 아주 편하죠. 갤러리 집어넣어 버리고 아주 편하죠. 여기 지금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컨트롤 D 눌러서 선택은 없애셔야 됩니다. 항상 선택한 거는 없애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쟤 때문에 다른 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 한번 바꿔볼까요? 크기 바꿀 때는 제일 위에 이거 이동 도구 요걸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야 됐죠. 예, 클릭을 하고요. 변형 제어를 클릭을 해야 크기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형 제어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고양이를 집어넣고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거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까만 부분만 내가 좀 따서 와서 쓰고 싶다. 까만 부분만 선택을 해서 색칠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럴 경우를 한번 어떻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요만큼 이렇게 쓰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이미지는 여기 열쇠 모양으로 딱 해서 걸자고요. 그래서 변형 제어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볼 수만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저는 이 까만 것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뭘 하자 그랬죠? 지난번에 아까 방금 색이 단색일 때 뭐가 좋다? 여기 매직 툴이 좋다. 마법 지팡이가 좋다. 예, 클릭을 하고요.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딱 클릭하니까 여기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다시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까만색을 칠해 볼게요. 여기 여기 정은경이 까만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눌러 갖고 까만색을 넣을게요. 편집, 채우기, 확인. 이렇게 까만색 들어갔죠. 네, 이렇게 까만색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다른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사진 갤러리 들어가서 이번에 뭐로 할까요? 강아지 해볼까요? 강아지 누르겠습니다. 요 강아지 이쁘네요. 이거 이쁘네요. 요거 클릭을 해서 강아지를 가져올게요. 네, 다시 갤러리는 집어넣고요. 강아지 선택을 해가지고 강아지 크기 좀 바꿔볼게요. 변형 제어 눌러서 강아지 크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크기를.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선택해놓고 나면 선택 지우라고 그랬는데 안 지우면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게 뭔가 좀 그래요.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요. 자, 강아지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저 원 속에 강아지를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지금 위에 있는데 강아지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강아지가 이 원 뒤에 딱 들어왔어요. 원 뒤에 이렇게 여기 고양이가 있고 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고양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한번 하자면 지난 시간에 그 마스크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다르죠. 방식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막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 툴, 예, 그리고 이동 툴, 매직 툴, 스포이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 한 거 잠깐 지난번에 언급을 되드리긴 했지만 줄 그리는 거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붓이 있습니다. 붓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러분 위에 이게 붓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있고 밑에 컬러를 바꿀게요.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으면
사람들이 여기를 보게 되잖아요. 빨간색 안을 잘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줄을 하는데 줄일 굵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 옆에 15라고 돼서 동그라미가 있죠. 이걸 눌러서 숫자를 높이시면 됩니다. 숫자를 높이시면은 굵은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선 중에 이렇게 테두리가 분명한 선이 있고 테두리가 약간 흐린 그런 선도 있죠. 자, 요거는 붓을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진한 붓이고 요거는 여린 붓입니다. 요거 선택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선택을 해갖고 그려볼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약간 흐릿하죠. 네? 번지는 그런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요런 식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 모양과 선 굵기와 선 색깔을 지정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이 선택한 레이어 위에 그려집니다. 내가 여기 고양이 여기 해놓은 거 까만 배경 여기에다가 그리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잘못 그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또 이만큼 이게 지금 요 레이어에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을 어떻게 지우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요. 레이어를 좀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이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린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나중에 원 위치가 안 맞아 그러면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동을 선택해서 얘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레이어를 합쳐진 상태 여기다 막 그리고 나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에는요. 꼭 레이어에는 한 개씩만 넣으세요. 레이어 하나에는 한 개씩만 그린다. 그래야 이렇게 보이게 하기도 좋고 없애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동하기도 좋고 변경을 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레이어를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이 레이어도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레이어 옆에 폴더 모양이 있죠. 새 폴더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요만큼 선택을 해서 이 폴더 안에다가 쏙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위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접으면 되죠. 이렇게 해갖고 폴더 1에다가 내가 이름을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이름 바꾸는 것까지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네. 폴더 1, 폴더 1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많은 애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딱 접어버리면 깔끔하죠. 그래서 같은 유형끼리 딱 모아가지고 여기는 사진, 밑에는 배경, 글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은 게 이렇게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요, 뭔가가 잠겨 있는 게 들어있군요. 이 잠겨 있는 거 하나를 뺄게요. 요거 잠기지 않도록 이렇게 잠겨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한 방에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한 방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한 번에.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뭔가를 전체로 움직이고 싶을 때에는 들어가서 하나씩 이거 옮기고 이거 옮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폴더를 딱 선택해서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레이어 쪽을 많은 레이어를 폴더를 사용해서 움직이면 좋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일단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 상당히 간단하게 이미지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걸 전체 화면을 눌러요.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PR, 프린트, SC 이런 그 키가 있을 거예요. 프린트 스크린 키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걔를 그냥 누르세요. 아니면 사진 모양 있으시면 노트북이시면 펑션 키 누르고 사진 모양 누르시는 거죠. 화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화면을 그대로 복사한 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는 눌렀거든요. 눌러서
이제 포토피아로 들어옵니다. 포토피아로 들어와서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우리는 유튜브 썸네일 할 거니까 화면 선택하시고 풀 HD, HD. 저는 그냥 HD로 할게요. HD 클릭을 해서 생성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그냥 처음에 이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예요. 여기에 컨트롤, 여기에 편집해서 붙여넣기, 넣기 또는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화면에 내가 영상을 보고 있는 거 그대로 여기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글자가 나오니까 글자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변형 제어를 클릭을 해서 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쫙 줄여서 원하는 만큼 써야 되니까 위아래 플레이 헤드 이런 거 다 치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딱 집어 넣으세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사진이 딱 용산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전자제품 이런 거 있고 부속품 있으니까. 자, 사진은 요만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열쇠를 걸어 놓고요. 변형 제어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 상태에서 글씨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T 눌러서 글자 누르고 폰트 설정하겠습니다. 폰트. 저는 카페24 폰트를 하나 어제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자, C자로 폰트. 이 폰트 이름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이 자주 쓴 폰트 여기 있네. 컴페24 서라운드 요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정했고요. 글자를 써 볼게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용산 영어로 바꾸고 용산 전자 너무 글자가 작다. 상가 주말 근황 일단은 썼습니다. 썼고요. 얘를 글자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 볼게요.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괜찮네요. 이 뒤에가 지금 이게 폰트가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폰트 적용하겠습니다. 카페20 서라운드. 네, 이렇게. 네, 용산 정자상가 주말 근황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제가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이라고 적기는 했는데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텅 빈 전자상가. 사람이 아무도 없네. 뭐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쓰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좀 더 자극적이어서 어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구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 제가 뭐 특별히 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문구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점잖은 스타일로 좀 가고 싶으니까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 이렇게 해놓고 저는 노란 색깔을 좋아합니다. 글자를 색을 노란색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요 T 선택을 하고 요거 얘네들 요거 선택을 해서 여기 지금 요 레이어 선택을 하면요 위쪽에 T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까맣게 되어 있는데요. 이 T 옆에 까만색을 눌러서 노란색을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색이 바뀌었죠.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삼각형 눌러서 조금 더 키울게요. 이 정도 돼도 될 것 같아요.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 이렇게 해놓고 자 뒤에 배경이 좀 산만하기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까만색 테두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테두리는 자 이 포토피아에서는 여기 레이어에서 밑에 이펙트로 넣으십니다. 요 밑에 레이어 스타일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테두리 스트로크를 선택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조금 더 굵게 하고요. 굵게 하고 요즘 이렇게 좀 너무 퍼진 이 글자
굵기보다 약간 작을 정도로 이 정도로 퍼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칼라는 검은색, 노란색에는 검은색이 좋습니다. 검은색에서 OK를 누릅니다. 오케이. 지금 용산 전자상가하고 주말 근황 밑에 줄이 좀 바뀌어져 있는데 이 줄 사이가 조금 먼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기 T 눌러서 여기 보면은 보면 리딩이라고 있죠. 리딩 이거는 그죠. 줄과 줄 사이 지금 이 막대기로는 최대한 100까지밖에 안 돼요. 숫자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120, 130, 140, 14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에 글을 넣었고요. 여기에서 더 잘 보이게 하려면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요 글자 사이 뒷 배경에 뒤에 그림이 좀 보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가려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글자는 요 끄고요. 이 글씨 밑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쪽에 레이어 생성을 하나 해서 이 레이어에다가 도형을 좀 몇 개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글자 뒤쪽을 쫙 셀렉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까만색으로 채워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올가미 말고 폴리 여기 다각형 올가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D를 까맣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냥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연결을 했죠. 이렇게 연결을 했고 지금 빈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지금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까만색으로 채워 볼게요.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가 까만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디트 들어와서 채우기 필 눌러서 필은 백그라운드로 하겠다. 네, 백그라운드로 하겠다. 오케이. 예,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다시 정 사이즈로 줄일게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보다 훨씬 이제 눈에 확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정도로만 해놓으셔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색깔을 한두 군데만 좀 바꿔줘도 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주말을 바꿀까요? 주말 근황. 자, 용산 전자상가 요거를 바꿉시다. 용산 전자상가를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색깔을 약간 주황색으로 할까요? 주황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 뭐 이렇게 이제 적거나 좀 텅 빈 여기 좀 궁금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텅 비었네 이렇게 텅 비었네.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할까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로 할게요. 요거를 다시 글자 색깔 바꿀게요. 자, T 누르고 요거 T 눌러야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T 안 눌러 놓으면요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생각을 T를 눌러야 돼요. T를 눌러야 되고 이런 게 좀 귀찮으신 분들 있죠. 이거 선택하고 또 T 누르고 선택이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누르시면요. 여기 보면 요 위에 선택을 누르시면 오토 셀렉트라고 있어요. 오토 셀렉트를 이렇게 켜버리세요. 오토 셀렉트를. 그러면은 내가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내가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게 선택이 되죠. 이게 사진을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되죠. 락을 걸어놨으니까. 밑에 이걸 선택을 하면 사람이 없어 선택이 되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하는데 되게 편할 수 있죠. 이렇게 오토로 선택이 되도록 해놓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하는데 편합니다. 네, 아까 노란색 요걸로 할게요. 요거 클릭을 해서 노란색 바꾸고 테두리 만들어 볼게요. 테두리 텍스트 여기 아니죠. 여기서 밑에 이펙트에서 스트로크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요. 그냥 내가 어차피 이거 여기 만들었으니까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하자고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밑으로 옮겨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같은 폰트, 같은 스타일, 같은 테두리 스타일을 쓰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사람이 없어. 사람 없어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조금 좀 이렇게 이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붓글씨 같은 손글씨 같은 그런 글자체로 하면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지금 폰트를 제가 또 다른 거를 다운로드 많이 받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좀 다운로드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죠. 예. 그래서 폰트를 일단 요걸 그냥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없어요. 만 좀 키울게요. 125를 한 170 정도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사람 없어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이 뒤에 이미지가 중요하면 다 쓰시고요. 이미지 뒤에 있는 이미지가 뭐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뒤를 이만큼을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네, 사실은 용산 전자상가 뒤에 저 이미지가 그렇게 뭐 매력적인 이미지가 아니니까 더 이쁜 사진, 더 쇼킹한, 더 관심을 끌만한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좀 여러분 컨텐츠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지금 찍었던 그런 영상 중에 이게 제일 좋아 그런 거는 따로 사진을 여러 장 가까이서 하나 찍고 멀리서 하나 찍고 사진을 미리 찍어 놓는 게 가장 확실하시겠죠. 그게 가장 확실하시고요. 이렇게 이거 같은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날려버릴게요 사진을. 요 폴리그라운드 라소 툴로 이만큼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폴리그라운드 라소 툴 지금 선택이 된 거죠. 선택됐고 화살표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흰색으로 칠할게요. 흰색으로 요 레이어에다가 흰색으로 칠할게요. 빈 레이어거든요. 흰색으로 색깔을 흰색에서 약간 색깔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냥 흰색으로 합시다. 흰색으로 넣어서 색칠을 할게요. 에디트 필 백그라운드 말고 포그라운드로 앞에 있는 흰색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한 거는 없애셔야 됩니다. 자,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 요거 글자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글자를 줄일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지만 요런 모양 유지한 채로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그냥 이거를 해서 자유 변형 툴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까만 거랑 같이 선택을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줄이고 뒤에 이건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뒤에 까만 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테두리도 테두리도 없이 한번 가볼까요? 테두리 있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산 전자상가 띄우고요. 주말 근황. 네. 아,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조금 글씨는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썸네일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이 썸네일 자체가 유튜브에서 보실 때 이렇게 회색이나 흰색 배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백을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거의 다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파일 들어가셔서 일단 이미지를 출력을 해야 돼요. 익스포터, 내보내기를 JPG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냥 여기 퀄리티는 70% 정도, 70% 뭐 80%, 90% 정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100%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커져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90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이미지가 하나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작업한 이 이미지도 저장을 따로 할게요. 자, 파일 해서 세이브 있습니다. Save as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용산 주말 근황 이렇게 해서 이 파일 자체를 저장해 놓으시는 거죠. 저장해 놓으시면 자, 이제 생활의 기술 이제 들어가서 저는 지금 자기 아이디로 지금 유튜브 1학년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요. 요걸 생활의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자, 유튜브로 들어와 볼게요. 유튜브 들어와서 생활 기술 돼 있죠. 예, 요거 이렇게 눌러서 마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기 콘텐츠라는 게 있어요. 콘텐츠 클릭하시면 내가 그동안 쭉 올렸던 목록들이 나오시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용산 전자상가 주말 근황으로 있는데 여기에 옆에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밑에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있죠. 여기 보면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라고 돼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내가 만든 이미지, 아까 만든 이미지는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면 뉴 프로젝트라고 아까 저장을 했는데 이걸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바로 바뀌었죠. 여기는 바로 안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하고 저장을 한번 누르고 저장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고 다시 이제 뒤로 가기 해서 목록에 가보겠습니다. 목록 가보니까 잘 바뀌어 있죠. 잘 바뀌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글자가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은 흰색 막을 약간 당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리고 나서 이걸 보시면서 생각을 또 새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한 번에 딱 실제로 내가 만들 때 하고 업로드 했을 때 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다시 들어와서 좀 조절해 볼게요. 요걸 뒤로 조금 보내고 요거 약간 좀 더 크게 하고 요 좀 띄워가지고 요렇게 사람 없어요. 좀 여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파일해서 Save as PSD로 저장을 하고요. 요 한번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들어와서
엑스포트 보내기 JPG 세이브 해서 용산 주말 근황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 스튜디오 다시 와서 여기 눌러서 변경을 해서 용산 주말 근황 들어갔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네요. 그죠? 이건 바뀐 게 적용이 됐고 요거는 옛날 거 그대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 저장 누를게요. 저장 누르니까 얘가 바뀌죠. 자, 뒤로 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자, 여러분 유튜브 다른 분들 유튜브를 벤치마킹 할 때는 이 시크릿 모드에서 벤치마킹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는 인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즘은 추세가 썸네일이 상당히 단순하게 가는 게 요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사진 자체가 그냥 좋은 이렇게 저게 돼지가 사람이가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저게 돼지가 사람이가 저런 것도 올려놨고요. 쯔양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여기는요 글자도 안 적어놨어. 그냥 사진만 올렸어요. 자신감 있는 거죠. 요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한 줄로 저렇게 만들었고, 요거 보세요. 여기 유로파 선출 전체 보시면요, K5 상대로 K5 글씨 칼라를 3개로 만들어놨죠. 3개로 만들어놨더니 좀 더 성의가 있어 보이고, 옆에 ODG 같은 경우는 글씨도 없어. 그냥 ODG만 마크만 해놓고 이제 일반인과 연예인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즘은 추세가 그냥 글씨 몇 자 끝, 예쁜 사진 글씨 끝. 여기 보시면요, 남은 계란으로 수근이가 만든 요리 같은 경우는 뒤에 음식 사진이고 앞에 사람만 눕기를 땄죠. 사람만 테두리를 날리고 사람을 올렸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펜툴로 배경 없애는, 배경을 날려버리는 거, 그런 기술은 익혀가지고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네. 쭉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김종국 이분이 가수인데 썸네일 보세요. 짐종국 끝입니다. 끝. 근데 이거 처음에 이게 아니었어요. 짐종국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라고 크게 글씨를 적어놨거든요. 지금은 좀 바꿨어. 이미 회원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회원이 100 몇만 명, 135만 명이 됐어요. 이렇게 연예인들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거는 좀 정성 들여서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썸네일을 좀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쭉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거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10,000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보시면 진짜 사진 자체를 의도적으로 찍었죠.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콜롬비아 국기 하나 넣고 위에 배경 성의 없이 네모나게 하나 넣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썸네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컬러를 이분이 빨간 옷 입고 왔으니까 글씨를 빨간 거 써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뒤에 요 그림자 부분을요 입체적으로 그렸어요. 이거 여러분이 그 다각형 그 올가미 툴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썸네일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보시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 콜롬비아 보고타 한번 들어가서 이분들의 그 채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만 명이고. 자, 여기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요, 위에 이게 있죠. 트랑킬로 세계 여행, 쭉 요거를 유튜브 배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물 사진이 있죠. 이분은 그냥 먹는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요걸 프로필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요 2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토피아에서는요. 자, 여기 이제 새로
뉴로 해서 보시면 포토피아에서는 보시면 소셜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밑에 유튜브 커버 배너 유튜브 커버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 커버 요게 커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뜨랑길로 와 이거는 진짜 생로컬이다. 동선으로 가볼까요? 제가 비가 좋은 편은 요게 커버입니다. 커버 유튜브 커버 요 커버를 만들 수 있도록 아예 사이즈를 얘가 다 기억을 놓고 있어요. 2560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튜브 커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요걸 그리고 유튜브 프로필은 그냥 800에 만들면 되고요. 요 800에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걸 유튜브 커버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크리에이터를 누르시고요. 이게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요만큼만 실제로 보이고 이만큼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화면이 좀 넓어지면 보이고 좁아지면 안 보이고 그렇게 되지만 요만큼 안쪽은 항상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 몰아서 글씨 같은 거 써주셔야 되고 바깥쪽은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아까 뜨랑길로 세계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자기 자연의 이미지를 넣었는데 세계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세계지도. 네, 세계지도 하면 쭉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 할게요. 요거 좋네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넣고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예. 갈려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적습니다. 자, 글씨 뜨랑길로 세계여행 이렇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요 글씨 좀 키울게요. 한 150 정도로 뜨랑길로 세계여행 다시 좀 다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는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요거 있죠. 요거 리딩이라고 여기 1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으로 바꿔볼까요? 자 200 예. 그리고 다 선택을 해서 200으로 바꿔볼게요. 200으로 바꾸고 예. 이렇게 해서 됐고요. 요 뒤에 세 글자가 폰트가 안 먹었어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폰트 선택을 해주고요. 200은 너무 크네요. 170으로 할게요. 170. 예. 이 사람이 약간 옆에 가고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미지를 좀 키우고 요거를 이렇게 키우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 뜨랑길로 세계여행의 글자 이게 이 위아래의 정 가운데에 딱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정 가운데로 맞추는 거는 이걸 어느 위치로 어디가 정중앙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가 빨간 줄이 딱 나오죠. 예, 이때가 중앙에 됐어, 중앙에 근접했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알려주고요. 알려주고 요 위에 보시면은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누르면 가운데로 갑니다. 보십시오. 누르면은 잠깐만요. 요 하나만 눌러서 멀티플레이어 저건 조금 좀 그러네요. 일단 조금 빼고요. 자 이렇게 내려다 보면 가운데로 왔다. 이렇게 옮기다 보면 십자선이 나와요. 요건 이제 좌우로 중앙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뜨랑길로 세계여행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조금 줄일게요. 뜨랑길로 세계여행 이렇게 해놓고
일단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봐야 됩니다. 자, 요거를 자 저장을 일단 할게요. 파일에 save as psd 이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불러와서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배너라고 합시다. 배너라고 하고요. 또 익스포트도 해볼게요. 익스포트 JPG로 익스포트를 할게요. 네. 자, 다시 여러분 채널로 오겠습니다. 여기 채널로 와서요. 계정을 바꿔갖고 좀 올려볼게요. 제가 연습 삼아 만든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채널에 들어왔고 여기 채널에 들어오면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오면 여기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설정에 들어오시면 여기 브랜딩이라고 있어요. 브랜딩에 보면 사진, 배너. 이건 배너 자리에 올라갑니다. 배너에 업로드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아까 유튜브 배너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얘가 이 영역을 표시를 해줘요. 이만큼은 무조건 보인다. 근데 이만큼은 이제 이건 텔레비에 저전에서는 위에 보이고요. 이건 데스크톱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잘려도 돼.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사람 잘려도 되지만 조금 내리고 글씨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소를 하고 이쪽에 와서 글씨를 조금 내릴게요. 조금 내리고 뒤에 배경도 조금 내릴게요. 아까 이왕이면은 다 나오면 좋으니까. 위치. 제가 열쇠를 달아놔가지고 열쇠를 풀게요. 열쇠를 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파일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JPG 세이브. 유튜브 배너 1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업로드 배너 1. 이제 좀 괜찮죠? 완료를 누르는 겁니다. 네. 게시를 누르면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채널 한번 가볼까요? 내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산길로 세계여행. 그냥 나한테 맞는 이미지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찍은 사진도 괜찮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말을, 그죠? 이렇게 잘 적어 놓으시면은 꽤 그럴듯한 이런 그 유튜브에 대한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또 새로 와서 뉴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 프로파일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똑같습니다. 보통은 얘랑 같으면 되는데 여긴 보통은 자기 사진을 하거나 자기 로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 어떤 걸 하든지 큰 상관 없는데 일단은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행. 요거 좋네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클릭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 보일 때는요. 요렇게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큰 사진을 올리지만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사진 하나 넣어도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뭔가 좀 신비롭게 그냥 매력적으로 그냥 눈길이 가는 정도로만 해주는 게 좋고요. 파일 해서 export as JPG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와서 브랜딩에 여기 사진 있죠? 사진 프로필 사진 업로드를 눌러서 아까 여기 아까 뭘로 저장을 했죠? 이게 export as JPG save.
뉴 프로젝트 2로 돼 있네요. 뉴 프로젝트 2.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내가 이걸 좀 조절을 해가지고 이미지 중에서 어느 부위가 보일 수 있게 하겠는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 게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채널에 대한 어떤 그 꾸미는 것이 다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워터마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150 픽셀의 이미지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다 올리게 되면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영상에서 여기 귀퉁이에 뭔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150 만들어서 올리시면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채널에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유튜브 배너 만들어서 올리시는 거 하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적당하게 만드셔서 이쁜 사진 올리시고요. 여러분이 그 추구하는 컨텐츠, 여러분이 만들려는 컨텐츠와 아주 부합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유튜브의 그 썸네일 이제 만드는 거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만드시면서 중간에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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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